네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엔 삽입에서 삽입에서 결합에서 패치라는 아이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패치는 면을 다른 시트면으로 교체해서 솔리드나 시트 바디를 수정한다고 되어 있죠. 자, 패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사각형 하나 하고요. 이거 사각형입니다. 그냥 사각형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면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면은 원기둥의 그냥 측면이에요. 자, 이렇게 있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게 패치입니다. 이 솔리드 바디를 누르고요. 패치할 바디 선택하라고 하죠. 바디 선택하고 시트 안쪽에 있는 파란색 원기둥을 선택을 할게요. 확인. 이게 바로 패치입니다. 방금 보였던 솔리드를 파란색 원기둥 서페이스 면으로 만들어서 솔리드 바디를 하나 생성하는 게 패치예요. 복잡한 형상에서는 아마 에러가 뜰 소지가 많은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작업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한 형상에서 구멍 같은 옵션이 있는 형상은 쓰기에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명령어 볼게요. 다른 명령어는 바로 우리 지금 상세 특징 형상 설계 끝나고 연관 복사 쪽에 있는 거, 여러분 7.5에서 아까 어레이 배열했었던 거 했고요. 결합에서 필요한 부분들. 이거 면 결합은 뭐냐면 분명히 같은 면인데 모델링에서 보면 이렇게 라인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면을 거칠게 작업을 한 거에서 해야지 우리가 만들어서는 이게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 이 면결합을 해주면 같은 면이면 이거를 하나로 보이게 해주는 게 이 면결합이에요. 그 다음에 트리밍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트리밍에 앞서서 옵셋부터 하죠. 옵셋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옵셋 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앞서 셀부터 할게요. 셀은 그냥 바로 해보면 이러실 거예요. 셀을 클릭하고 나면 제거할 면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제거할 면이 뭔지 모르겠지만 윗면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께를 10 엔터 했더니 어떻게 됐죠? 이렇게 제거할 면을 놔두고 나머지 면을 10mm 두께로 전부 다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보이죠? 아래도 10mm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쉘을 입혀보죠. 삽입에서 옵셋에서 쉘. 이번에는 여기 측면을 놔두고 10mm. 이렇게. 이게 바로 쉘이에요.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건 벽면 두께. 그게 되겠습니다. 자, 두께 주기는 뭐냐면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을 때 그냥 이건 한 면만 있는 거죠. 시트죠. 이렇게 한 면이 있을 때 여기에 두께를 주는 거예요. 두께 줄 면을 선택하라고 하죠. 면 선택하고 방향은 바뀝니다. 이렇게요. 아래로 2.5, 위로 8.5 두면 솔리드가 되겠죠. 그런데 실상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우리가 꾸불꾸불한 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곡선에서 자, 스케치를 정식으로 들어갈게요. 스케치 면 하나 찍었고요.
이게 탄젠트로 읽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임의로 R을 하나 껐어요. 이 상태에서 돌출을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해서 면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했었던 두께 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이 면에 대해서 직각 법선 방향으로 두께가 나아가는 거죠. 만약 이 면을 가지고 돌출을 했다면 스타트를 제로로 해볼게요. 한쪽 방향으로만 85 가게 했더라고 하면 돌출을 한번 해볼게요. 돌출과 몇 두께 주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봐야 되니까요. 자, 면에 대해서도 돌출을 줄 수 있습니다. 돌출 아이콘 클릭하고요. 이때 선택을 면 모서리 해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을 설정해 줘야 돼요. 지금 방향은 XC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가능하겠죠? 그게 두께 주기겠죠? 그러면 스타트는 제로 하고 아까 반대 방향으로 갔죠? 80mm인가가.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돌출을 해서 만들어진 모델링이에요. 컨트롤 J에서 돌출로 만든 모델링은 색깔을 제가 다른 색으로 입힐게요. 노란색으로요. 그 다음 두께 주기로 했었던 모델링은 바로 제가 초록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두 개가 다르죠. 두께 주기로 간 거는 아마 이 두께가 다 일정해요. 근데 돌출로 간 거는 이면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 이게 다릅니다. 이게 바로 돌출과 두께 주기의 차이점인데 면을 가지고 있고 그 면에 대해서 일정하게 볼륨을 주고 싶다. 이럴 때는 돌출이 아니고 두께 주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 명령을 살펴볼게요. 바디 배율 조정은 이거 스케일이에요. 여러분. 바디 선택하시고요. 솔리드나 시트 바디 아무거나 다 됩니다. 선택 끝났으면 마우스 가운데 클릭. 넘어가 버렸어요. 자, 선택 끝나면 배율을 할 스케일을 줄 포인트, 어느 방향을 기준으로 얘를 키우겠느냐, 이 점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0,0,0을 기준으로 이게 주거든요. 점을 제가 임의로 이면을 중심으로 커지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스케일 2배. 커졌죠? 바디 배율 조정은 바로 스케일이었어요. 자, 옵셋 공면. 옵셋 공면 한번 보도록 하죠. 보이나요? 옵셋 공면을 하면 내가 찍은 면에 대해서 면으로 솔리드를 찍었는데 내가 솔리드 중에서도 찍었던 그 면 모서리를 옵셋을 오토캐드에서도 옵셋 있죠? 내가 설정한 거리만큼의 값에다가 똑같은 면을 하나 더 카피하는 거죠. 그러면 옆에 다른 것들도 있었어요. 자, 가변 옵셋. 내점 거리가 다르게 면을 옵셋한다고 하죠. 이 면을 안쪽 면을 옵셋을 하는데 이 거리 160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는 70이에요. 세 번째 포인트는 240이에요. 많이 떨어졌죠? 네 번째 포인트는 90이에요. 이렇게 가변 옵셋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3D 모델링 프로그램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오토캐드에서는 이런 거 상상할 수 없죠. 일단 4점을 찍는다는 게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되면 거리가 일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 면 자체는 가변 옵셋이 되면 꼬여있는 3D 면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옵셋에서 계략 옵셋. 시트 바디 선택했고요. 저 이거 처음이에요. 면 선택하고 상생할 수 역시 없다고. 계략 옵셋이라는 게 정확하게 언제 써야 되는 건지 이건 저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쓸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요. 이건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옵셋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할 아이콘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옵셋면. 옵셋면은 면을 옵셋을 하는 거예요. 면을 옵셋을 한다. 이 면을 아까와 똑같이 선택해 보겠습니다. 봤어요? 너무 값이 작았나요? 아까 이면 할 때는 곡면 옵셋이었죠. 곡면 옵셋을 선택을 하는 거하고 옵셋 면을 선택을 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할게요. 삽입에서 옵셋 옵셋 곡면 해서 솔리드가 찍혀요. 옵셋 곡면 옵셋을 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옵셋 값에 그 위치에 면을 하나 더 옵셋해서 카피를 하는 거고요. 다시 옵셋 면을 해서 면을 찍고 200을 똑같이 줬더니 어때요? 솔리드 모델링 면이 그 면으로 당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쓸 건 아마 이 옵셋 면이 될 겁니다. 두 개의 차이점 알아주시고요. 헷갈리면 안 돼요. 옵셋 면이었어요. 이것이 옵셋이었고 트리밍을 하겠습니다. 트리밍은 바디 트리밍이라고 있는데 바디 트리밍을 하려면 먼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솔리드 바디와 서페이스 면이 하나 있어야 돼요. 잘 됐네요. 여기 서페이스 면이 아까 4면 옵셋 해놨던 게 있어요. 이거를 좀 면을 키워가지고 제가 써도록 할게요. 자, 제가 트리밍을 이제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삽입이고요. 이번엔 트리밍입니다. 바디 트리밍부터 할게요. 바디 트리밍을 선택을 하면 트림한다. 어떻게 돼서 많이 했죠? 그리고 우리가 스케치할 때도 이렇게 썼던 명령어죠. 잘라낸다. 자, 바디 트리밍 할 타겟 바디 선택합니다. 바디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여기는 초록색 바디를 선택을 할게요. 바디 끝났는데 넘어가지 않네요. 마우스 가운데 클릭. 자, 툴로 되어 있는 게 트리밍에 사용할 면 또는 데이터 평면을 선택하라고 떴죠. 저는 여기 있는 시트 바디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처음에 있던 이 솔리드 모델링을 제가 선택한 시트 바디를 중심으로 화살표 방향을 없애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 반대 방향을 없애는 거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아이콘 중에 하나죠. 하지만 바디 트리밍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냐면 이 선택을 한 이 시트 바디가 이 솔리드 바디보다 더 넓어야 돼요. 이게 안에 있으면 바디 트리밍이 되지 않아요. 무조건 시트 바디가 더 넓어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것만 유의하신다면 바디 트리밍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트리밍엔 다른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죠. 바디 분할이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바디 분할 클릭. 타겟 바디 똑같이 선택했어요. 마우스 가운데 툴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시트 선택하죠. 확인. 뭐 바뀌나요? 뭐가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컨트롤 B. 오, 아까는 분명 하나였는데 하나, 둘, 셋. 3개로 쪼개졌죠? 어때요? 원래는 이 하나의 초록색이 하나의 바디였는데 내가 선택한 이 시트를 중심으로 분할, 말 그대로 2개로 쪼개진 거죠. 이게 바로 바디 분할이에요. 그러면 트리밍과 다른 점은 트리밍은 한쪽을 삭제해서 형상을 안 보이게 해버리는 거죠. 아예. 근데 분할은 쪼개서 2개를 다 보여주는 거죠.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골라 쓰시면 되겠어요. 자, 트리밍된 시트. 이거는 시트랑 시트를 트리밍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시트랑 시트를 트리밍을 하는데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자, 초록색 면하고 여러분 보는 하늘색 면하고 면이 두 개 있어요. 여기에서 트리밍된 시트. 이거는 면과 면을 자를 때 쓰는 거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자, 트리밍할 시트 바디 선택하라고 하죠. 초록색 바깥쪽, 밖에 날와 있는 쪽 초록색 선택했고요. 선택 끝났으니까 마우스 가운데 클릭. 경계 개체 큰 거 선택할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확인이 불이 들어왔으니까 마우스 가운데 클릭. 보이죠? 시트가 트리밍된 시트를 잘라낸다는 거죠. 더블 클릭을 한번 할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투영 방향이 있어요. 투영 방향은 여러분 많이 쓰는 게 그냥 면의 수직이고요. 아니면 벡터 방향을 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과 면이 교체되어 있을 때는 면의 수직으로 놓고 쓰는 게 맞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이 영역이에요. 유지를 할 거냐, 무시를 할 거냐. 무시라기보다는 이게 리무브라고 삭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초록색 면을 선택을 할 때 마우스 포인트가 바깥쪽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면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무시로 바꾸면 없어진다. 내가 찍은 쪽을 없애서 반대쪽을 남긴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트리밍에서 트리밍된 시트 어떻게 한다? 처음에 타겟을 찍을 때 안쪽을 찍을 거냐, 이 경계면을 중심으로 안쪽을 찍을 거냐, 바깥쪽을 찍을 거냐가 중요해요. 내가 어디를 찍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전 이번에 안쪽을 찍을 거예요. 안쪽 찍었고요. 마우스 가운데 클릭해서 다음 스텝 넘어갔더니 경계 개체 바깥쪽 유지로 되어 있죠. 그럼 내가 찍은 이 안쪽이 남아있고 이 부분이 날아가겠죠. 커트가 돼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바꾸고 싶다. 그럼 더블 클릭해서 무시. 자, 궁금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선택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 넓은 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넓은 면 바깥쪽 선택했고요. 경계 객체로 이번엔 초록색을 선택을 했어요. 확인. 자, 이렇게 선택된 트리밍 개체를 각인시킬 수 없다. 작업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작업을 안 했죠? 이 이유는 뭐냐면 경계면으로 선택하는 그 면이 처음에 타깃 면보다 더 넓어야 되기 때문에 에러가 뜬 거예요. 이 초록색 면이 더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쪼개집니다. 초록색 면을 한번 넓혀보도록 하죠. 이번 삽입에 트리밍에 트리밍 및 연장이 있어요. 연장. 늘린다는 얘기죠. 트리밍 및 연장을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면을 클릭을 하면 내가 원하는 거리감만큼 키워줍니다. 어때요? 150mm를 방금 제가 선택하고 키웠더니 더 커졌죠? 이번에 다시 트리밍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늘색 바깥쪽 선택했고요. 개체 선택해서 초록색 했습니다. 안쪽을 유지할 거예요. 자, 잘리죠? 이번에는 이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트리밍에서 트리밍 취소. 이건 아까 했던 거 취소하면 되고요. 자, 면 분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삽입해서 면 분할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자, 여러분 방금 봤었던 것 중에 바디 트리밍 이거 다음 예제할 때 쓸 거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바디 트리밍 잘 기억하고 있고요. 방금은 이번 주차에는 많은 아이콘을 했어요. 짧게 그러니까 짧게 보니까 금방 넘어갈 거예요. 여러 번 동영상 확인해 주기를 바래요. 못다한 건 다음 시간에 해요.